2층에서 전시된 그 제품들을 봤는데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제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데카솔 그 화장품을 사실 회사에서 줄 때도 있어서 써봤는데 제가 아는 지인은 그 직접 구매해서 쓸 정도로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했었고, 개인적으로 사실은 유네스코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있지만 그 전부터 등록제 약품을 제가 실제로 구매를 해서 이렇게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치질이 좀 와가지고 치세를 제가 약국 가서 샀어요. 근데 하루에 3번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먹다가 효과 없는 것 같아서 버리기는 그래서 이게 진짜 광고의 힘이 대단하구나. 등록제약이 앞으로 진짜 너무 미래가 많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고만 보면 진짜 사고 싶더라고요. 제가 그 상황에 겹쳤을 때. 그래서 이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앞으로 유네스코가 나오는데 그 약이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마케팅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앞으로 등록제약의 미래는 걸려있고, 여담이지만 제가 이제 오늘 강의를 하면 수정의 강의비를 받게 되잖아요. 그 강의비를 이제 저도 등록제약에 다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함께 주주로서 강의비를 응원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제 소개를 했고요. 오늘 이제 주제는 유네스코가 이제 스테라이드랑 파다라필의 복합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전에 다른 약품들을 많이 판매를 해봤겠지만 아무래도 명확하게 약간 좀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교육은 여러 번 거의 고등학교 수업처럼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슬라이드 내용보다는 제가 여러분들이 꼭 알았으면 하는 내용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사실은 비명학과 교수면서도 직업이 또 하나 있어요. 유튜버로서 성공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나중에 한번 제 영상들을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볼 필요도 없이 그냥 체감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사실은 5년 전만 해도 외래가 하루 종일 봐도 60명이 안 됐는데, 이제 월요일날 제가 종일 외래를 보는데 하루에 150명씩 보고 있어요. 그것도 이 경증이니까 제발 노원으로 가시라라고 이제 진료 해명서를 써드려야 할 정도로 너무 많아지고 있는 게 현장에서 많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저희 그 학생들도 이것을 알고 저희 지원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경쟁이 엄청 심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등록제약이 역시 그 비전이 좋다. 비명학과에 진짜 진입한 것을 너무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저희 환자들이. 그리고 그 러츠의 이제 원인이 되는 게 사실은 다양하지만 최우선적으로 사실은 저기서 비대증을 치료해야지 러츠가 해결되는데, 러츠는 이제 하부유로 폐색 증상으로서 배뇨장애를 뜻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사실은 배뇨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다양하지만 1차적으로 생각해볼 게 전립선 비대증의 BPH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러츠를 치료하는 공식을 보면 거의 이렇게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는데, 사실 이제 그 유네스코의 성분인 두타스테라이드는 사이베아라의 제제로서 이렇게 때에 따라서 40g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도 있지만,
잠깐 그 방송은 지금 선출 아직 안 되고 있는 거죠? 보이스만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전립선 비대증에 의한 이 러츠 하부요 증상이 있으면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약들을 복합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게 저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알파 차단제 플러스 5-ARA 제제든지 5-ARA 제제 플러스 PD5-inhibitor든지 여러 가지 조합을 할 수 있는데 저희 유레스코는 이제 PD5-inhibitor 플러스 5-ARA를 조합한 약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전립선 비대증 증상은 이렇게 폐색 증상과 이렇게 저당 증상으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까지 이제 대략적인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이제 나이가 먹을수록 BPH에 의한 하부요 증상도 나타나지만 동시에 같이 유병률이 관리부정이 늘어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을 한 번에 같이 치료할 수 있는 치료법이 있다면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PD5 inhibitor 혹시 한 번씩은 드셔보셨을 텐데 이제 생각할 때 이거는 관리 부전제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하지만 PD5라는 효소 자체는 음경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전립선 주변에 있는 그 평활근이나 방광의 평활근 또 요도나 요관의 평활근에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PD5라는 효소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저희가 이제 성관계 할 때 그 관리가 되는 기전이 요도 그 성기에 있는 해면체가 3개가 존재해요. 해부학적으로 요도를 감싸고 있는 요도 해면체 그 양쪽에 이제 음경 해면체가 양쪽에 2개가 존재해요. 그래서 거기 정상적으로 이제 약을 먹어도 관리가 안 되는 환자들은 제가 수술을 하기도 하지만 거기에다가 이제 배터리가 정상적으로 해면체가 이제 그 공간에 음경 보형물 삽입을 하는 수술을 하거든요. 혹시라도 관리부전이 약제나 이런 걸 치료가 안 되면 음경 해면체 안에 이런 보형물을 사실 삽입을 해줍니다. 그렇지만 정상적인 경우는 그 공간에 이제 혈액이 고이면서 그 혈액이 빠져나가지 않게 차단을 시키는 게 발기의 기전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사정을 하고 나면 정상적으로 그 오프닝 채널이 열리게 하는 게 PD5 효소예요. 저희가 관계 사정을 했을 때 PD5 효소가 작용을 해서 그 혈액들을 다시 배출을 시켜줍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제 혈액이 고여있으면 문제가 되는 게 괴사가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빠져나가지 못하는 질환이 생길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응급실로 오시는 분들이 그 음경지속 발기증이라는 환자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그 고였던 혈액이 빠져나오지 못하면서 통증을 호소하고 놔두게 되면 음경 괴사가 일어나서 굉장히 응급질환이거든요. 그래서 이 PD5는 꼭 필요한 효소입니다. 왜냐하면 발기를 일으킨 것을 가라앉히는 데 꼭 필요한 효소인데 이 PD5를 근데 이니비팅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혈액이 고여있는 걸 빠져나오는 그치게 해서 발기가 정상적으로 좀 약한 분들은 발기를 좀 단단하게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파이자라는 회사 혹시 투자하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혹시 없으신가요? 네, 투자를 하고 있다면 지금 많이 늘렸을 텐데 그 파이자에서 사실은 비아그라 처음 개발을 했었거든요. 영국에서 그 PD5 인히비터라는 존재를 알고 사실 심장병을 치료하려고 임상시험을 이제 광고들한테 했는데 그 광고들에서 밤새 이제 음경이 가라앉지 않는 그 부작용을 발견하고 사실 이제 우리 심장병을 접고 오히려 이제 발기를 유발하는 약제로 처음에 개발된 게 비아그라인데 그것도 대표적인 PD5 인히비터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하지만 음경에만 PD5가 있는 게 아니라 대표적으로 방광이나 이런 데 있어서 이걸 이완시켜줍니다. 그래서 사실 알파 차단제가 또 어떻게 보면 스무스너스 릴렉세이션을 일으키는 게 거의 비슷한 기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다른 방법으로 이완시켜줍니다. 알파 차단제랑 효과는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론적인 근거를 사실 마련했던 게 2006년도 실험, 동물 실험이었는데 이렇게 커퍼스 카보노섬이 이제 해면체 음경을 뜻하고요. 여기보다 PD5 효소들이 블레더나 유레스라 이것도 프로스테이트에 존재하는 것을 사실 이론적으로 확인이 이미 됐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PD5 인히비터의 대표적인 스머스 머슬 릴렉션 옵션인데 다른 사실 효과도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염증 완화,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 히말라야 그 등산을 어떻게 출장할 때 이런 걸 미리 상비약으로 좀 구한다는 뉴스 언론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이제 고산에 가서도 고산병에도 조금 도움이 되는 효과가 있고 그래서 사실 PD5 인히비터는 처음 시작이 이레kt라이트 디스펑션 성기능 장애였지만 이렇게 확장이 많이 되고 있고 사실 이제 그 배뇨장애에도 이제 효과가 있는 게 이미 그 FDA 승인을 이미 받은 상태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렇게 음경이 휘는 질환에서도 많이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페이로니 디지즈에서 음경만고 질환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고 그리고 첫 사실 출발이 이 심장병에서 연구가 된 거기 때문에 간간이 이쪽으로도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 그 동아제약하고 약간 연관된 그 회사 있잖아요. 심장 판막 소아 판막 질환의 자이리나라는 PD5 인히비터를 굉장히 임상 시험하다가 주가가 막 오르내리락 하는 회사가 하나 있는데 제가 회사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그 PD5 인히비터를 갖고 어린이들 심장 판막 질환이 있는 환자들 임상 시험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미국에서. 그리고 또 대표적인 게 이제 폐 질환 쪽 여러 가지 연구가 되고 있고 특히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 환자들을 얼마나 또 회복시키느냐 이런 연구들이 많이 유행을 했었는데 하지만 이제 비뇨학과적으로 인정받고 그 다음 인정받은 게 실제로 폐동맥 고혈압에서 치료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폐동맥 고혈압에 사용될 수 있는 FDA 승인된 약제를 보면 비아리라라는 그 상품으로 나오는 실데나필 그리고 대표적으로 시알리스를 알고 있는 타다라필 그리고 유레스코에 타다라필이 성분이 들어가 있죠. 이거를 보면 근데 저희 밸리브전에서 먹는 영양에 비해서 엄청난 영양이 좀 들어갑니다. 타다라필 40mg 데일리로 먹어요. 그래서 사실 5mg을 매일 먹으면 위험하지 않아? 그런 생각을 사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40mg도 드셔도 사실은 상관이 없다. 이거는 FDA 승인을 받았다는 것은 엄청난 안전성을 입증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40mg 먹어도 저희 특별한 부작용이 없다. 근데 5mg 정도면 굉장히 안전한 사실 수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제가 같이 했던 연구에 작년에 퍼블리시 됐던 연구인데 굉장히 그 신경과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저널이에요. 그래서 신경과 교수님이 저랑 한번 그럼 이 PD5 인히비터 대표적인 이제 동아제약에서 나온 테나피를 갖고 경부의 치매나 인지장애 있는 환자들에서 이걸 사용했을 때 어떻게 뇌 혈류가 변하나를 좀 봤더니 어떤 생각을 했을 때 이 우데나피를 복약한 환자에서 혈류가 조금 적게 필요했어요. 그래서 요즘에 AI 데이터 센터가 되게 핫하잖아요. 얼마큼 전력을 조금 쓰면서 이걸 가동시킬 것인가. 이 경도 인지 장애 환자에서 어떤 생각을 시켰을 때 이 PD5 인히비터를 복약한 환자들은 조금의 전력 소모가 필요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다라필 결론적으로 사실은 이거 너무 유명한 스터디이고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앞에서 설명드렸던 기전 때문에 타다라필 복약하면 당연히 BPH라는 것은 저혈성 비대증에 대한 하부 폐쇄를 완화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대표적인 연구 결과에서 이미 입증이 됐고 동달아 이 환자들은 사실 배뇨 증상, IPSS만 개선이 되는 게 아니라 당연히 QOL 삶의 질도 좋아지고 여기 이제 슬라이드는 안 나와있지만 성기능도 더 굉장히 좋아지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타다라필 5mg 데일리로 굉장히 좋아하는데
사실은 더 원해요. 나중에 세 달 드시고 나면 그냥 원활히 소변이 빠지고 발기는 해결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유레스코에 같이 들어있는 5-ARI 제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5-ARI 제제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테스토스테론이 남성 호르몬이잖아요. 근데 남성 호르몬만 갖고는 이게 강력한 작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타입 1이나 타입 5AR을 통해서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으로 변화하면서 약 5배나 이제 심하게 10배 가량 강력한 이제 호르몬 작용을 하는데, 이 과정을 차단시키면서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 변화를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 있는데 5-ARI 제제, 대표적인 피나스테라이드나 스테라이드를 복약했을 때 디하이드 테스토스테론이 적어지는 거지 테스토스테론 레벨이 또 낮아지는 거예요. 초기에는 오히려 이게 변환이 안 되니까 이게 높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디하이드 테스토스테론이 프로스테이트 증식에 작용을 하는데, 그걸 막아줌으로써 이제 볼륨이 작아집니다. 근데 여러분이 좀 궁금해하실 게 있을 것 같아요. 탈모데믹스 주변에도 저희 전공에도 이 5-ARI 제제를 또 먹고 있는 사람도 있고, 여기서도 좀 드셔본 경험이 있으실 텐데, 이게 하는 역할이 뭐냐면 그 디하이드 테스토스테론이 모발에 그 주기가 있어요. 항상 모발은 저희가 이 모발이 항상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이렇게 힘줘서 하면 빠지는 모발도 있잖아요. 정상적으로 주기가 있어요. 나고 빠지는 주기가. 근데 이 주기가 디하이드 테스토스테론을 차단시키면 늦춰져요. 그 주기가. 그러면서 적게 빠지면서 사실 이제 모발이 많아지게 하는 효과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사실 어렸을 때 이제 포레스트 검프 혹시 보신 분들 다 있으시죠? 어렸을 때 이렇게 엄청 건강한 사람이 최근에 이제 할리우드에서 돌아다니는 모습 보면 굉장히 쭈글쭈글해지잖아요. 그래서 나이를 먹으면 사실은 피부도 쭈글쭈글해지고 근육도 쭈글쭈글해지고 작아지잖아요. 안경도 작아지고. 그런데 그 나이가 먹을수록 커지는 장기가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네, 유일하게 나이가 들수록 커지는 게 전립선이에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제가 사실은 이 기전을 좀 공부를 해봤어요. 그래서 왜 다 적어지는데 전립선만 커질까? 그래서 연구를 좀 해보고 공부를 해봤더니, 제가 느끼는 바로는, 또 군원들의 느끼는 나와 있는 바로는, 남성 호르몬이 이제 꼭 필수적인 저희 호르몬이잖아요, 건강에. 근데 남성 호르몬이 작아지니까 이걸 이용하는 수용체가 발현이 증가되는 거예요. 그거 조그마한 거라도 이용하려고, 나도 뭐 살아보려고. 그래서 이걸 하면서 생각했던 게, 진시황제가 차지로 달렸던 브로처가 역시 남성 호르몬이 아닐까. 근데 결국 못 찾고 죽었잖아요. 근데 저희는 사실은 주변에서 이제 남성 호르몬을 보충받을 수 있는 치료법도 있고, 그래서 생로병사에서 가장 중요한 남성에서 여성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남성에서는 확실히 남성 호르몬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전들에 의해서 남성 호르몬이 적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용하려는 이 안드로겐 리셉터 발현이 증가하고, 그걸 증가하기 때문에 과발현되면서 전립선이 증식하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수록. 그래서 이제 5-ARI는 이걸 차단시키는 약제이고. 그래서 작년에 사실 제가 이 연구를 굉장히 좋은 연구, 그 10% 이내에 국제 저널에 발표를 했었고, 제가 교신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BPH에서 그 남성 호르몬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를 했었고, 이제 G 실험을 어떻게 했냐면 이 BPH 모델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냐면 남성의 그 고환을 거세를 시키고, 그럼 거세되면 어떻겠어요? 그 남성 호르몬 만드는 게 고환이잖아요. 그래서 거세를 시키니까 이제 몸에는 바닥이 나겠죠, 남성 호르몬을. 그러면 이제 과발현되겠죠. 이 남성 호르몬을 어떻게 이용하려고. 그랬을 때 남성 호르몬을 주입했더니 이렇게 전립선이 커지는 걸 확인했고, 이 5-ARI 제제를 대표적인 피나스타를 사용했더니
작아지는 걸 확인했는데 이 연구에서 가장 중요했던 거는 그 저립성 그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그 보안을 절제하고 남성 호르몬을 이렇게 박탈시켰더니 양들은 있었다고 굉장히 과별화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5RA 제제 피나세를 썼더니 이 과별화되는 걸 줄여주고 염증 수치를 굉장히 낮춰준다. 그래서 이제 두타스테라이드가 유레스코에 사용되겠지만 이 전립선만 그냥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항염증 기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5RA 제제를 먹는 환자들은 전립선이 줄어줘서 내뇨 장애도 완화되겠지만 전반적인 그 염증 상태를 감소시키는 거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연구 결과였고요. 그래서 이제 두타스테라이드에 대해서는 워낙 오래된 약이라 이렇게 임상적으로 많이 증명이 됐고요. 실제로 이제 사이즈를 줄여주고 대뇌 증상을 완화시킨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30g 이상의 환자들에서 이 약제를 쓰게끔 지금 보고가 되고 있고, 하지만 실제로 재보면 30g 이하의 환자들은 거의 없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제가 진짜 좋은 회사다라는 걸 느끼는 게 두타스테라이드 타다라필 조합은 모든 환자들에서 사실 사용할 수 있는 거의 약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플라스보 대비해서 월등히 좋아지는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면 이제 두타스테라이드나 피나스테라이드 같은 제제를 저는 젊은 층에서는 좀 사용을 주저하게 되는 이유가 아까처럼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을 차단시키기 때문에 어쨌든 성기능에 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장기적으로. 그래서 성기능에 영향이 없는 이제 고령층에서 사용하거나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유튜브에도 많이 올렸는데 피부과 선생님들이 너무 무분별하게 5RA 제제를 탈모에 사용하는 데 대해서 저는 되게 걱정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이제 모발은 풍성해지겠지만 나중에 성기능이 떨어지게 된다면 결국 그 몫은 저희 비명학과 선생님들이 치료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한번 파괴된 그 보안 기능이나 심지어 이제 무정자 쪽으로도 많이 와요. 보안에서 직접 테스토스테론 생산하는 능력을 차단시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기능뿐만 아니라 불임에도 영향을 줘서 그게 앞으로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좀 싶은데, 어쨌든 이런 성기능 장애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 타다라필도 좀 커버할 수 있는 장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약제가. 그래서 이제 타다라필 플러스 두타스테라이드 연구들도 많이 나와 있고, 박현준 교수님께서도 예전에 초록을 본인이 이거 비명학과의 학회에 발표한 것도 많이 보여주셨었는데 당연히 효과가 좋을 거라고 생각되고 이미 입증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레스코라는 약은 이렇게 임상 시험을 통해서 이제 이미 허가를 받았고요. 시험 방법을 유레스코나 두타스테라이드, 타다라필 이렇게 3개 군으로 나눠서 이렇게 해서 치료가 이미 연구가 종료됐고 시약처를 허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레스코 정은 두타스테라이드나 타다라필 대비해서 IPSS 점수를 5점 이상 낮추는데, 이 5점이라는 점수는 굉장히 큰 차이예요. 사실 경증인 환자에서 경증, 중증 나눌 때 중증 환자들 5만 낮춰도 사실은 전립선 약이 필요 없이 행동치료로도 교정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만큼 굉장한 경감을 겁니다. 배출 증상, 저장 증상, QA 모두 비슷한 결과를 보였고요. IF는 당연히 타다라필이 들어간 그룹에서 좋게 나왔고, 유레스코도 당연히 타다라필이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성기능에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이제 그 내뇨 증상 중에 가장 치료가 어려운 게 또 하나가 있어요.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45인데 예전에는 사실은 걱정이 없어서 소변 보고 나서 바지를 올렸을 때 요즘에는 급하게 아무 생각 없이 바지를 올렸다가는 조금 걸음걸이가 불편해집니다. 남들 앞에서 팬티가 젖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남성분들은 한 번씩 다 경험해봤을 거예요. 아직 웃고 계시구나. 아직 30대 같은 경험이 없을 것 같은데 40대 넘어가면 그 관략근 기능이 떨어지면서 소변이 요도
이제 관련 근처에 머물면서 그래서 영어가 터미널 드리블링이거든요. 다 보여주고 그 안에서 이렇게 소용돌이처럼 머물러 있으면서 딱 걸으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환자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지금 유일하게 효과가 있다고 임상 결과가 나온 게 타다라필 대리요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사실은 유네스코가 해결을 해줄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성기능 점수에서 좋은 결과를 다행히 보였습니다. 이상 사례는 사실은 뭐 크게 걱정을 안 해요. 스테라이드 이미 자체가 워낙 오래된 약이 완전성 입증이 돼 있고 타다필도 뭐 엄청 안전한 약이 입증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약물 이상 반응이 생길 가능성이 적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알파 차단제를 또 쓰기도 하는데 1차 치료제 알파 차단제잖아요. 대표적으로 뭐 아스테라스치아의 하르나리티나 뭐 수루펜스나 이런 오리지널 약들이 대표적일 텐데, 그런 약제들은 어쩌다 한 번씩은 낭패를 볼 때가 있어요. 환자들이 실신하거나 기립성 저혈압을 못 드시는 환자들이 결국 생기는데, 그런 환자들에서 저는 대형으로 타다라필을 오히려 줄 때가 많거든요. 타다라필은 이제 기립성 저혈압이나 이런 부작용이 없어서 더 안전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두타 스테라이드 0.5와 타다라필 5mg 효과제는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하셨는데, 실제 이제 전립선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실제로 로봇 수술로 그 전립선 비대증 수술하는 영상을 좀 갖고 와봤고요. 1분 30초 정도 영상입니다. 다빈치 로봇으로 이용해서 하고 있고, 방광을 이제 열고 들어가면 저희 초록색 보이는 게 이제 카테터예요. 폴리 카테터. 그러면 이제 요도, 저희가 방광하고 이제 연결되는 요도고, 저게 이제 감싸고 있는 조직이 전립선이거든요. 지금 이제 절제하는 면이 전립선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립선 안하고는 좀 이 수술법은 다른데, 전립선 전체를 떼는 게 아니라 비계된 그 요도 통로 쪽만 이제 제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굉장히 이제 10배 확대가 돼요. 이 수술 다빈치 시스템이. 그래서 실제로는 굉장히 손가락 하나 정도, 젓가락 하나밖에 안 돼요. 기구 크기가. 이렇게 이제 크게 보이니까 수술이 가능한 거고, 이제 요도 간략근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좀 헬로우 그래서 이런 전립선을 두타 스테라이드가 줄여준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타다라필을 좀 이완시켜준다는 겁니다. 요도 통로를. 결국에 이제 약제로 이제 안 되는 환자들은 수술이 좀 필요합니다. 이렇게 남아있는 전립선 조직들을 제거하면서 수술을 끝내고, 그래서 여러 군데 방광을 닫아주고 끝내는데 좀 도움이 되셨나요? 전립선은 실제로 이렇게 생겼다는 걸 이렇게 모두 다 이렇게 잘 표현을 보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고 유튜브 통해서 조금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사실 제가 여기 본사까지 오게 된 경우가, 본사까지 오신 분 혹시 있으신가요? 비만과 교수님 중에? 제가 최초인가요? 네, 최초입니다. 여기까지 오게 된 걸 만들어준 동영상이 있어요. 강릉에서 동국대 심포지엄을 했었는데, 제가 강의를 했었는데 전립선 비대증으로 양말 보여주는데 사성장애 원장인데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올려놨고, 스피커 조금만 들어볼 수 있어요? 스피커 연결 좀, 그냥 이거 제가 AI로 만든 거거든요. 영상을 이걸 보고
음성을 그 일레븐스 랩이라는 그 사이트가 그 유료 사이트예요. 사이트도 무료는 아닌데 본인의 음성을 이렇게 들려주면 걔가 AI가 저희 음성을 캐치하고 저희가 이제 자막만 들면 자기가 들어주는데 여기 스피커가 없으면 마침 더 잘 됐네요. 본인 핸드폰 한번 열어보셔서 마침 잘 됐는데 일부러 스피커를 좀 고장낸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직접 들으시라고. 그래서 여기 신유석 교수의 전리선 톡으로 한번 지금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동영상 부분에 전리선 미드진 양말 부각 중에 해당되지 않지 않으신가요? 이걸 틀어주시면 화면만 나오시면 스피커로 그런 음성만 좀 혹시 연결되시면 한 번만 나와주세요. 들으시면 좀 깜짝 놀라실 수도 있어서 혹시 누가 여기 스피커 여기 마이크를 제가 연결해드릴게요. 여기 제가 꺼놔가지고 여기 꺼져 있네. 한번 틀어볼게요. 가장 답답한 선택입니다. 아시다시피 하자는 목소리가 전립선 비대증 하부유로 증상환자의 1차 치료제이지만 최근에는 제가 시도를 방문 연령대 환자에서는 약효뿐 제 음성을 좀 입혀서 하고 있고 그때 이제 이 연구 강의 자료 자체를 다 AI 기술을 활용해서 이렇게 만들었던 연구의 강의 자료가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한번 영어도 가능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실 이거 한번 좀 보여주면 신기할 텐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영어 하면 다 부담스럽잖아요. 영어로 뭘 발표하고 강의한다는 게. Today, I want to share some of the latest trends in prostate cancer, which is 화면도 AI가 조작한 거예요. 제가 실제로 안 하는 거예요. We make progress in early detection, 이것도 강한